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보면서 좀 외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근데 막상 움직이려니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척추는 많은 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팔다리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평소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척추 건강관리법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주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원장님은 나이가 들었다 이런 걸 언제 실감을 하세요? 네. 글쎄요. 맥주 500cc 원샷이 힘들어질 때 그럼 네. 지연 씨는 언제 나이가 든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거울을 보면서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지는구나,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시청자 여러분은 언제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시나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하는 박 부장. 아내와 치맥을 즐길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한데. 그런데 종아리에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는 것 같더니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지면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까? 맞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실감 많이 하시죠. 이렇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다리가 저리고 걷기 힘들어지는 증상, 아무래도 척추도 나이가 들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허리 통증이 유발되고 또 다리 통증 때문에 걷기 힘든 이런 증상들이 중장년층에서 주된 원인이 되는 것들은 척추관 협착증과 그리고 후관절 증후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척추가 이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디스크와 이 디스크에 있는 수액과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척추관을 구성하고 있는 후관절 그리고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고요. 네. 이에 따라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라든지 아니면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때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등의 이 후관절 증후군을 또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에 네. 그치지 않고 척추관의 이제 전후 좌우가 모두 좁아지면서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누르고 이로 인해서 혈류장애까지 유발되게 되면 소위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척추관 협착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걷기 힘들어지는 증상 말고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죠. 네. 일단 허리를 굽히면 편안하세요. 근데 오히려 허리를 펴려고 뒤로 젖히면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시고요. 또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가 이제 저리거나 아픈 통증 때문에 쉬었다 걷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또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쉬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음. 허벅지, 종아리 등 다리 저림이 이제 허리보다 더 심하게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근데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는 생각보다 편안하세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나는 네. 허리는 괜찮은데 다리가 아파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증상별로 치료법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꼭 허리가 아프다고 어디 특정 마디를 치료하거나 또는 다리가 아프다고 치료하거나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우선 전 인류의 80% 이상이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요통을 경험한다고 하세요. 그만큼 요통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우리가 급성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정말 걷기 힘들 정도로 못 움직일 정도의 통증이 아니시라고 하면 대개는 참고 지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시면 네. 너무 미루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으셔서 그 상황에 맞는 간단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보시거나 네. 그러지 않고 이제 수술을 만약에 해야 될 정도라 하더라도 수술 아니라도 작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너무 미루지 마시고 일단은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단계별 치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크게 협착증은 초기, 중기, 말기로 이제 우리가 편의상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좀 무리하거나 또는 뭐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좀 뻐근하고 불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이런 초기 증상이 있으실 때는 네. 1차적으로는 휴식 및 안정을 취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고 또 부가적으로 약물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물리 치료 같은 이런 치료를 해보게 되고요. 네. 통증이 계속 심해지셔서 우리가 이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신경 압박이 꽤 진행이 돼 있는데 마비까지는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상태고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해 볼 수 있는 치료가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는 주사 치료입니다. 이제 이런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요. 예. 여기서 좀 더 발전된 단계의 치료를 해보자고 하면 재생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병변 압박이 좀 신경 압박이 심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풍선 확장술과 같은 이런 시술적 치료를 고려해 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초기, 중기에서 해당되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꾸준하게 받아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증상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아프시거나 아니면 뭐 마비가 오거나 또 뭐 신경에 손상이 와서 감각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뭐가 심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병변이 이제 신경 압박이 좀 국한적으로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마디가 너무 불안정하게서 많이 흔들려서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감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유압술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증상이 심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증상이 심해도 그 수술 전에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약물적인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를 어느 일정 기간 시행해 봤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좋은 의료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네. 수술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오.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시행했던 수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 절개도 좀 더 크게 하고 또 근육, 근막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절개를 한 다음에요. 관절도 좀 많이 깎아내고 나서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내시경 치료는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피부에다가 조그맣게 구멍만 하나 뚫어서 그 속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신경 압박이 있는 이 좁아져 있는 공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공간을 넓혀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 미세 전기들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제 수술 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와 관절 주변에 이제 부착 부위를 조금 갈아내서요. 공간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인대를 제거해주고 나면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경 공간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는 거를 알아볼 텐데요. 이건 아무래도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시술을 한다. 그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치료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치료하고 나서 약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일어나서 이제 걸으실 수 있습니다. 걸으실 수 있고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은요, 아무래도 절개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정상 근육과 그리고 관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저희 합병증의 발생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네. 또한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오. 고령의 환자에서도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고요. 입원 기간도 2, 3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일상으로 복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성주 원장과 척추관 협착증 비수술적인 치료가 먼저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 내시경 신경 감압술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이 어머님은요, 이제 60대 후반에 이제 가정 주부셨는데요. 네. 이분은 30년 이상을 만성 요통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분이세요. 설거지를 하려고 우리가 이제 싱크대 앞에 서시면 네. 5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엉치가 밑으로 빠질 듯이 아프셔서
팔꿈치를 이제 싱크대에 이렇게 대고 설거지를 하셨거든요. 이러다 아이고야. 보니까 나중에는 팔꿈치의 통증도 같이 유발될 그랬겠어요. 정도로 많이 불편하셨는데요. 네. 또 걸을 때 5분 정도 걸으시면 중간에 이제 엉치, 종아리, 허벅지로 이제 당기고 저린 느낌 때문에 쉬었다 걷다를 반복하시던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와 이 까맣게 보이는 인대, 이 부분들이 신경 공간을 좁게 해서 신경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커야 되는데 좁아진 거죠. 눌리는 그래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을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받으시고 나서 네.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 이후에 환자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을 때 걷다 쉬다 반복하는 증상이 이제 사라지셨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는 편안하게 설거지를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설거지가 가능한가요? 언제 바로 회복이 돼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치료를 하시고 나서 예. 되게 뭐 하루 정도 지나면 보통 몇 시간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으실 수 있거든요. 오. 보통 실밥을 뽑는 시점이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되시면 네. 거의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 사례를 살펴볼게요. 70대 아버님 사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까치발이 안 되셨나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허리 통증이 이제 있으시면서 네. 주로 이제 서 계시면 음? 종아리, 허벅지로 이제 당기는 느낌, 저린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환자가 이제 1년 정도 전부터 어느 날 이렇게 까치발을 운동을 하신다고 까치발을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네. 오른쪽 까치발이 안 되신다고 하신 거예요. 오. 근데 그게 이제 허리에 있는 신경 압박에 대한 증상인지는 모르시고 단지 그냥 까치발이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지내시다가 네. 3, 4개월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원하셔서 이렇게 MRI 찍어봤더니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추 4, 5번 마디에 앞서 보셨던 환자들도 협착증이 있으셨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절이 굉장히 커져 있었어요. 커져 있으면서 인대가 아주 많이 두꺼워지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래서 네. 이렇게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셨고요. 관절이 커졌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 네. 이 뒤쪽에 있는 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이 뼈 부분인데요. 네. 뼈가 둘러싸고 있는 사이에 이 연골이 이렇게 들어있는 구조인데 이 네. 마디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아. 움직이는데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 많이 쓰면 흔들거릴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 흔들거림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방어작용을 하는 건데요. 아. 그 반응으로 인해서 이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관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어머나. 네. 예, 그래서 예. 이분은 이제 역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받으셨고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신경 공간이 많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오.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치료 이후에 환자분은 이제 다리 쪽으로 있던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또 위압감도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였고요. 60대 어머님의 치료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네, 이분은 그 엉치통하고 그리고 종아리로 이제 당기고 저린 증상이 있는 분이셨는데요. 네. 이분은 특히 이제 서 계실 때 증상이 심한 분이셨어요. 오. 그래서 환자가 뭐 역시 걸으면 힘들고 네. 이런 것도 있으셨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한 5분 정도 걸으시면요 양쪽 종아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처럼 아.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셔서 거의 타이머처럼 5분 정도 되시면 쉬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나. 예, 다리가 무거우니까 못 걷겠죠,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쉬고 다시 또 이제 걷기 시작하면 또 쉬고 이렇게 반복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렇게 MRI 찍어봤더니 요추 3번, 4번, 5번 마디 두 마디에 걸쳐서 이 디스크가 같이 있으면서 신경 압박이 상당히 심한 경우셨어요. 네. 그래서 신경 줄기를 보는 이런 MRI를 추가적으로 찍어봤거든요. 네. 찍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신경 다발이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그쵸. 이제 단절된 거, 끊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이 있죠.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이제 3, 4번, 4, 5번 요추에 대해서 두 마디에 걸쳐서 양쪽으로 신경 감압술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시행을 했고요. 시행 이후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이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그 무겁던 다리가 엄청 가벼워지셔서 날아갈 듯이 이제 좋아지셨고요. 얼마 전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네. 굉장히 증상이 호전됐다고 만족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리 엉덩이가 쿡쿡 쑤시고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저린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02-6677-0012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8181 누르고 궁금한 사항 문자로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문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주물러야 하고 허리 통증도 있다고 40대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또 70대 아버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는 것도 어렵고 가끔은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용을 하는 20대 시청자분이신데요. 의자에 앉기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 이유를 궁금해하셨네요.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주시죠. 네. 우선 40대 여성분의 경우에 이제 네. 그 다리가 통증이 이제 방사통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은 상태에서 또 허리 통증도 있으신 건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이 지금 어떨 때 있느냐. 예를 들면 앉아 있을 때 있는 분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서 있거나 걸을 때 불편한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협착증에 대한 증상인지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뒤쪽 부분인 후관절에 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진찰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70대 아버님의 경우는 이제 일어날 때 이제 다리 힘이 빠지는 것처럼 이제 증상을 느끼시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협착증이 이제 심하게 되면 신경 압박이 이제 점점 심해질 텐데요. 네. 이렇게 되면 특히 앉아 계실 때는 신경 공간의 압박이 좀 덜합니다. 덜하기 때문에 증상을 크게 못 느끼시다가 일어나면서 또는 서서 조금 걷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주저앉을 것처럼 이렇게 휘청 이렇게 하죠. 그렇죠. 예, 그런 네. 느낌이 생기실 텐데 이건 사실 진행이 조금 많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반드시 MRI라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신경 압박이 실제 심한 건지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 무용하시는 이 여성분의 경우는요. 예. 이제 특징적으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앉아 계실 때 이제 불편하시단 말이죠. 네. 보통 이제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요. 압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주로 앉아 있을 때가 서 있을 때보다 디스크에 받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예. 연령을 따져도 20대면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 디스크가 꼭 파열되지 않아도 디스크의 어떤 조직이 변성이 되면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와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뭐 엑스레이만 찍어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구나 생각할 게 아니라 증상이 계속 있다고 하시면 MRI 같은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시네요. 할머니가 70대이신가 봐요. 아무래도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인 것 같은데 병원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최근 걸으실 때 자주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라고 하네요.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신데 협착증 치료에 문제가 안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당뇨가 있으셨다고 하시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런 주사제도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더불어서 또 내과적인 어떤 합병증이 있거나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제한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 연세가 있으시고 하시면 또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도 느끼실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선 뭐 만약 이게 신경 압박이 심하셔서 우리가 쉽게 하면 뭔가 제거를 해서 신경을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네. 뭐 아니면 내시경을 이용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제거를 하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네. 저는 어쨌든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웬만하면은 요즘은 정말 나사못을 박는 수술이 제외하고는 내시경으로 진짜 안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전신 마취하지 않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척추 마취라든지 부위 마취를 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사용하시는 약제 중에 혹시 이제 뭐 출혈에 관계되는 이런 약들이 있다라고 하면 약을 끊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점으로 있긴 하지만 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치료를 못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전문 병원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시청자 한 분과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인데요. 네, 65세, 65세. 어떻게 불편하세요? 앉았다 일어서만 했으니까 일어서기가 좀 불편하고요. 일어서기가. 네. 근데 발바닥이 좀 일어서면 발바닥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럼 가끔 가다가 바늘로 쑤시는 것이 막 발가락이 좀 쑤시는 것이 아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그 혹시 네. 걸을 때는 중간에 뭐 쉬고 싶거나 이런 느낌은 없으세요? 그런 느낌 없는데 걸으면 발바닥이 좀 아픕니다. 네. 음. 혹시 당뇨가 있으신가요? 예, 당뇨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세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증상들을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예, 예. 그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을 느끼신다고 하는 이 통증이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이 뒤쪽 부분인 요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좋지 않으면 되게 이게 이제 움직일 때 한번 걸리면서 뻐근하거나 불편함을 유발하거든요. 협착증 네. 있는 분들은 대부분 관절통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있으셔서 불편하신데 걷다가 쉬고 싶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발바닥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제 눌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당뇨가 오래되시면요. 보통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손가락 끝, 또 발가락 끝 이런 부분들의 신경이 조금씩은 변성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감각 변화가 조금씩 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경우는요. 우선 허리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지를 보는 MRI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당뇨에 관계된 말초신경에 대한 손상이 뭐가 있는지 근전도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실제 어느 신경의 압박이 또는 자극받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쭉 진행하고 치료까지 가능한 이런 병원들을 내원하셔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뇨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뇨를 통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치료법이 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허리 통증을 일단 뭐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 우리가 뭐 네.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이제 주사를 보통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약물을 계속 오랫동안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당뇨 환자들은 특히 이 당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렇죠. 민감하신데 우리가 이제 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지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요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고 이런 간단한 주사 치료부터 단계별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나이가 지금 69인데요. 69. 목소리는 예, 굉장히 예. 젊으시네요. 어디가 아프세요? 예. 네. 제가요, 네. 예, 허리가 아픈 지가 지금 고생하는 지가 3년이 됐어요. 3년이 네네. 됐는데, 네. 예, 그 전에 뭐를 들다가 뚝 했어요. 뚝 했는데, 그게 골절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골절인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약만 한 3년을 먹었거든요. 네. 먹었는데 아무 그 차도가 없어가지고 예 병원 가가지고 그 신경 차단 그 네. 주사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한 3번인가 5번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았는데 그것도 차도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네. 제가 차도가 병원 다리가 이 옆으로 자기 찍어 눌러요. 누르는데 예. 이게 약간 협착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4번, 5번에. 네. 알겠습니다. 있는데, 예. 네. 네. 병원에 가서 MRI를 다 찍고 했는데, 네. 이거를 도수 치료를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도수 도수 치료를. 치료를요? 예. 네. 예. 그래서 과연 제가 도수 치료를 받아서, 네. 예, 이 알겠습니다. 허리를 치료를 할 할 수 수 있는 있는지. 건지. 예. 어머니. 예, 예. 어머님. 궁금해서. 네, 그 네. 4번, 5번 마디에 협착증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골절이 생긴 마디는 혹시 몇 번 마디인지 아세요? 네. 뼈가 이제 골절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예. 마디가 혹시 협착이 있는 그 마디인가요? 아니면 다른 마디인가요? 저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뼈가 골절이 생겼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죠? 네네. 네, 그 골절된 마디랑 협착증이 있는 마디랑 같은 마디인가요? 아니면 다른 마디인가요? 예, 틀리죠. 네, 예, 다른 틀려요. 마디요. 이제 예, 이런 예. 경우는요, 그 예. 골절이 생겨서 이제 뼈가 내려앉게 되면 그 내려앉은 네네. 뼈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 부위도 자극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한동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사업원 요추라고 하는 부위는 요 마디거든요. 아래쪽 마디인데요. 요게 이제 협착증이 생겨서 지금 골절과는 또 별개로 아마 협착증 증상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시행했다고 하면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이 이제 됐을 상태일 텐데 네. 이게 압박이 심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재활 치료만 하고 또 필요하면 주사 치료 정도만 해도 증상이 호전됩니다. 되게 뭐 4주에서 6주 정도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네. 근데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만약 계속 지속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맞으세요. 네. 그래서 신경 압박이 아주 심한 게 아니라고 하면 막혀 있는 협착을 일으키고 있는 좁아져 있는 공간을 조금 넓혀줄 수 있는 뭐 간단한 풍선확장술과 같은 이런 시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봤더니 신경 압박이 꽤 많이 진행돼 있어요. 네.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수를 신경 공간을 좀 넓혀주는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두수 치료를 권유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괜찮을까요? 골절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골절이 이제 발생한 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뼈는 네. 더 이상 계속 내려앉지 않고 어느 정도 아물게 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주는 통증보다는 아마 협착증이 있으셔서 허리나 아니면 다리 증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통이 같이 동반되고 관절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도수치를 받으시면 또 많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해보는 건데 아하. 이제 이게 부족하면 네.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0대 환자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40대면은 굉장히 젊으신데 네, 이분 그렇습니다. 어땠나요?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앉아 계실 때 이제 오른쪽 엉치 그리고 오른쪽 그 종아리의 바깥쪽 그리고 네. 발등 부분으로 저림감이 이제 심한 환자셨어요. 오, 예. 자세히 물어보니까 네. 뭐 서 있을 때도 조금은 불편하다. 하지만 주로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증상이 계속돼서 이제 MRI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 네. 이분은 좀 특이하게도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협착증이 이제 있는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협착증과는 좀 다르게 선천성 협착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으셨던 분이신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이 이렇게 작아져 있죠. 작아져 네. 있고 역시 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관절도 좀 커져 있는데 앞쪽에 또 디스크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는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면 노화가 됨에 따라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 부위 그리고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점점 좁게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선천적으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신경 공간에 이 공간 자체가 좁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남들보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만 더 두꺼워지거나 그렇죠. 좁아져도 증상을 바로 느끼시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뒤쪽 공간이 좁아진 상태에서 앞쪽에서 디스크까지 같이 눌리다 보니까 신경 압박에 대한 증상이 좀 빨리 나타나신 경우셨고요. 네. 진단 당시 환자분도 이제 협착증이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시고 좀 많이 놀라셨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굉장히 안심하셨고요. 역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 받으셨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있던 그 방사통, 저림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셔가지고요. 삶의 질이 좋아지셨다고 만족하셨던 경우였습니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수술 전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내시경 신경 감압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까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죠. 네. 우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있던 그런 보존적 치료 있잖아요.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이 별로 없는 환자라든지 뭐 하지 방사통, 다리 쪽으로 당기거나 저린 증상 때문에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분들, 그리고 난치성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 발가락이나 발목 쪽에 이제 마비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이 시술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중증인 경우에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성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비수술 치료가 먼저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이 상담해드릴 거고요.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원장님, 만성질환이 있거나 혹은 뭐 수술 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으면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환자들 보시면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우리가 절개까지 하고 이렇게 수술해야 된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네. 우선 제가 만약에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들으면 굉장히 걱정될 것 같거든요. 네. 겁도 나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하물며 뭐 나사못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야 되고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네. 더더군다나 뭐
일단은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70대 남성 환자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셨는데요. 네. 이분은 10년 이상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을 이제 가지고 있던 분이셨어요. 음. 더구나 이제 걸을 때 종아리 허벅지로 당기고 저린 느낌 때문에 사실 이제 뭐 5분 이상 걷기도 힘들고요. 걸음걸이도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 이런 분이셨거든요. 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뭐 전립선, 당뇨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네. 환자분이 여러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듣고서는 네. 나는 수술은 절대 못하겠다라고 오. 하셔서 이제 찾아오셨던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일단 1년 전에 이제 타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받으셨어요. 받으시고는 한 2, 3개월 정도는 그래도 조금 괜찮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아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사 치료를 또 몇 차례 받으셨는데 처음엔 주사 치료를 받고서 조금 낫다가 네. 주사 효과 호전 정도가 점점 짧아지셔서 나중에는 3일 정도만 지나도 통증이 다시 지속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다시 MRI를 이제 시행해 봤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추 4, 5번 마디 이렇게 이제 1단계의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요. 이 마디가 흔들리는 겁니다. 어긋나서 협착증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였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신경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좁아져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좀 하얗게 보이는 거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척추 후관절의 관절낭 내에 있는 원래 연골이 들어있는 자리인데요. 여기 이제 연골은 다 닳아서 없어지고 물이 차 있는 경우셨어요. 네. 그래서 통증이 심하셨었고 실제 여기 있는 신경 줄기를 보는 MRI 상에서도 역시 4, 5번 요추 사이에 신경이 끊긴 것처럼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받으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 상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지 제가 읽어드리고 원장님이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60대 남성분이신데요. MRI 결과 척추 전방 전이증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래 걷지 못하니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운동도 병행하고자 하는데 평소 자세나 또 습관 교정,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힘이 들더라도 걷기를 꾸준히 할까 하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여쭤보셨네요. 네. MRI 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의 경우처럼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이제 동반돼 있고 이로 인한 그쵸. 협착증이 있는 분이신데요. 네. 결국 협착증이 이제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 중에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되면 사실 오래 걷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운동을 하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사실 중간에 쉬실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보통 우리가 운동하라고 하면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걷기입니다. 네. 평지 보행이요. 네. 평지 보행을 뭐 평소 주 3회 정도 한 번에 30분 정도는 쉬지 않고 걸으세요라고 저는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걷다가 아프면 그렇죠. 네. 걷다가 쉬게 되면 그러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되느냐?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환경만 아니라고 하면은 수영장에 가서 사실 걸으라고 말씀드려요. 수영장에서. 수영장의 물에서 저희가 가슴 정도 잠기는 높이 속에서 걷게 되면요. 그 저항이 있잖아요. 그쵸. 저항 속에서 걷게 되면 오. 허리의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네. 만약 걷는 시간이 너무 짧으셔서 지금 예. 사실 오래 걷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MRI상에 분명 신경 압박이 상당히 심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 치료를 사실 생각하긴 해야 되고요. 네. 물론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게 되면 불안정성이 사실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을 많이 하자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단계가 만약 그 1단계의 경도 단계다라고 하면 저희가 절개를 하고 수술하게 되면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그렇죠. 없이 불안정성이 더 생겨요. 네. 그래서 결국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을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내시경을 이용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구멍만 하나 뚫어서 저희가 치료해야 될 부위에 그냥 바로 집어넣어서 치료하기 때문에 흔들림을 더 많이 악화시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 병행하시면서 또 말씀해주신 치료법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64세입니다. 64세. 어떻게 네. 불편하세요? 예, 저는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네. 막 당기고 통증이
오고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때까지 허리에 주사를 네. 많이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주사를 맞으면 처음에는 한 6개월씩 괜찮다가 요즘은 또 이제 기간이 짧아지고 이래가지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한 2주 전에 네. 시술을 받았습니다. 음. 그 내시경 시술을 그 약물을 파 넣어가지고 네. 씻어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완화된다고 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네.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내가 MRI 상으로 이 정도 속에는 보통 이런 시술을 받게 되면 다 괜찮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내가 좀 예민한 체질이라서 그런갑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통증이 별로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네. 그래 지금 이게 뭐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아버님 그 예. MRI 검사를 시행했더니 그 예. 협착증이 있다고 얘기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 협착증 네. 그 4번, 5번 쪽으로 네. 신경을 이제 좀 누른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걸을 때는 어떠신가요? 걸을 때 혹시 걸을- 좀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걸을 때는 별 괜찮습니다. 없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 구부리고 할 때, 숙일 때가 불편하세요. 허리 숙일 때. 구부리고 앉아 있을 때, 이럴 때 네. 막 엉덩이 쪽에 이제 네. 뭐 통증이 오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요. 예, 협착증이 주로 있긴 하시지만 디스크가 자극을 주는 부분들에 대한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 있거나 걸을 때 보통 협착증은 증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앉아 계실 때 불편하거나 허리를 숙인다고 하는 자세는 예. 디스크에 압력을 많이 주는 자세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뭐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디스크에서 자극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시술적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신경성형수도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치료는 꼬리뼈를 통해서 관을 조그맣게 집어넣어서 신경과 디스크 사이가 이게 늘러붙어 있는 이런 공간들, 협착되어 있는 부분을 기를 터주고 약물을 투여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셨는데도 계속 아프신 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네.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시경을 실제 집어넣어서 카메라로 정말 병변을 살펴보면요.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아요. 네, 주사 치료를 오랫동안 하거나 또는 장기간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 신경 주변에 염증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MRI 사진상에서 압박하는 덩어리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는요, 제가 일단 알아야 될 거는 디스크의 상태가 실제 뭐가 좀 안 좋아서 불편하신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 협착만 있으신데 협착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과 주변의 염증 반응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거다라고 하시면 네. 이것은 저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실제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요. 저희가 아까 신경감압술도 시행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증상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물론 치료받으신 지 2주밖에 안 되셨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차츰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 달 정도 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근데 계속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살이요, 남성이요.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근데 저는 종아리하고 네. 다리, 발목이 저녁에 잘 때쯤 되면 이렇게 시려워요. 오. 허리는 괜찮으시고요? 예. 예. 원장님 질문해 주시죠. 예. 아버님 혹시 그 당뇨 있으신가요? 당뇨는 없는데요. 없으시고요. 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는 특별하게 불편함은 없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저녁 또 잘 때만 그리네요. 아, 오. 주무실 때만요. 예. 네. 뭐 지금 말씀하셨던 종아리, 발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린 느낌이 나시는 것은 척추와 관련한 질환들 중에서는 협착증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신경 압박이 만성적으로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초기에는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이 있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불편하신 부위가 좀 국소화되거든요. 소위 허리에서부터 멀어진 부위. 뭐 맨 마지막 마디가 부분이 결국 발바닥, 뭐 발등, 발가락 이런 부위잖아요. 그쵸. 이런 부위로 이제 감각 변화가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이러면 신경이 좀 오랫동안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성이 오면 이제 이런
내살같이 하는 이상한 느낌, 이질감이 느껴지시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더불어서 뭐 종아리 쪽에 만약에 만져서 아픈 통증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뭐 하지정맥류라든지 이런 또 다른 질환을 좀 감별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우선은 가까운 병원에서 실제 허리에 관련된 신경 압박이 있는지를 MRI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시청자 상담 내용 중에서도 있었는데 주사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봤지만 효과를 조금 보다가 다시 통증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 효과를 보는 시기가 점점 짧아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주사 치료, 네. 원장님이 소개해 주시려는 그 주사 치료와 지금 말씀하시는 주사 치료 비슷한 치료법인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증이 지속돼서 외래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주사 치료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이제 눌려서 또는 압박이 돼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통증을 유발하고 신경이 부어 있는 상태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국소 약물을 사용을 해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신경 붓기를 가라앉힘으로 인해서 통증을 줄어들게 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재생 주사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척추의 재생 주사는요, 우리가 그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약물을 척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힘줄 등에 이제 주사 약물을 투여해서요,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재생시켜서 척추 질환의 만성화나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소개시킬 내용은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DNA 성분을 이용한 이 주사 치료인데요. 네. 이 약물에는 이제 각종 성장인자 및 여러 세포를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에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항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조직을 또 재생시키고요.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혈관을 자라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 조직이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아니면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죠. 이 약물은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우리 강력한 소염 작용을 하고 있는 이 약물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큰 부작용인 뭐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그 골다공증도 유발되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렇게 막 부어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부작용들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유용하게 시행해 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는 다른 DNA 성분을 이용한 주사 치료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재생 주사 치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척추관 협착증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슷한 개념이 이제 척추 질환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골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액세포, 정구세포가 이제 분화가 돼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세포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면역세포와 성장인자가 풍부한 이 혈소판내 세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자가치유 반응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염증 및 통증을 완화시키게 되는데요. 특히 이 이제 혈액 성분은요, 무엇보다 이제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재생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약물들이 지니고 있는 전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더불어서 그 감염의 위험성도 낮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가치유 반응을 활성화한다라는 게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모든 분들이 다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예. 단계별 치료를 보시면요, 뭐 초기, 중기에 시행했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뭐 물리 치료 이런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한 시술 치료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게 일정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또는 뭐 신경이 망가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마비가 온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뭐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허리는 절대 손대는 거 아니다. 수술하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쵸. 하시게 돼서 뭐 어떤 A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주사 치료를 일단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는데 증상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계속 아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주사를 몇 번 치료를 해보시고 그쵸.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주사 치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다음 단계 치료를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네네.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또 다음 병원으로 옮겨요. B라는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맞아요. 또 B에서 또 주사를 또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주사를 맞으셨는지 안 맞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치료를 해봅니다. 역시 또 한 3번, 4번 해봤는데 안 좋아요. 네. 다음 단계 치료해야 됩니다. 하면 또 옮기죠. 그래서 결국은 또 계속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주구장창 주사 치료만 하시게 돼요. 맞아요. 이런 예. 분들 많으시거든요, 사실. 네네. 그렇죠. 근데 주사 치료를 그렇게 오래 하시게 되면 네. 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약물을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짧은 시기에 여러 번 결국 총량이 많아지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것도 문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뭐가 문제냐. 결국 이제는 종착점을 찾아서 이제는 수술해야겠다 마음이 드세요. 그래서 이제는 수술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수술을 잘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면은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받고 나서도 여전히 다리가 감각이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고 여전히 저리다고 말씀하시고 통증만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경 압박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신경의 변성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감각 변화가 생기신 거죠. 이렇게 되면 치료를 잘 받으셔도 후유증처럼 이런 증상들이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증상들이 오래되셨다라고 하면 치료를 미루지 않으시는 게 예후면에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성주원장과 척추관 협착증 비수술적인 치료가 먼저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적어서 샵 8181 누르고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주사 치료 사례도 준비를 해오셨는데, 자, 60대 환자분이신데 상태가 어땠을까요? 네, 이 60대 중반의 남성분은요, 하루 종일 이제 앉아서 일을 하시는 세무사분이셨어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근처에 이제 헬스클럽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운동을 하시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 출퇴근도 걸어서 하셨습니다. 오. 걷는 거리가 왕복으로 거의 한 8km에서 10km 정도 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네, 걸으시네요. 많이 걸으시죠. 예. 이 정도로 자기 건강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셨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제 허벅지로 저림감이 심하셨어요. 네. 그래서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셨어요. 보셨더니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거 아니니까 운동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대요. 네. 근데 이분이 본인 운동량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하시는 분인데 나 그런 많이 하고 말씀하시니까 있거든요. 예. 그래도 운동해야겠구나 그냥 참고 어. 운동하셨대요. 네네. 근데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주변에 이제 물어보니까 예. 주사 치료라는 얘기 들으셨는데 네. 이분이 또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굉장히 걱정과 불안감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네. 이제 MRI 찍어봤더니 보니까 이제 4번, 5번 마디에 이제 협착증이 좀 있긴 하셨는데 예. 증상이 엄청 심한 게 아니시고 딱 그 정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가 아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DNA 성분의 주사 약물을 투여해서 제가 이제 주사 치료를 시행했고요. 네. 주사 치료를 3번, 4번 이 정도 시행하면서 증상 호전 기간이 점점 길어지셔서요. 지금은 주사 치료 없이 본인 스스로 운동만 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 치료에 적용되는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사항 전해주시죠. 네. 우선 뭐 신경은 굉장히 예민하죠.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고 나서도 이 신경 눌렸던 부분들이요 펴지고 정상에 가깝게 기능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술이든 수술이든 간에 네. 그 치료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 치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료 이후에도 네. 추가적으로 재활 운동이라든지 또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네. 치료를 통해서 치료 전보다 보다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만 보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해지면 감각 변화 온다는 얘기 말씀 네. 들으셨죠. 그래서 예.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신경 압박이 심해져서 감각 변화가 생기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술을 잘 받고 또 시술을 잘 받으셔서 신경 압박이 해결되더라도 증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시간에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느끼기에 감각이 좀 이상하다, 이 느낌이 좀 오래 갔다, 뭐 발바닥 딛는 느낌이 모래바닥 딛는 것처럼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치료 시기를 너무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예후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병원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주 방문을 하려는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짧게 허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법 네. 문자 상담 내용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네, 알려주시죠. 네, 우선 뭐 디스크가 안 좋거나 협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디스크에 대한 부담은요. 일단은 오래 앉아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정도 앉아 계시면 한번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협착증 있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의 후관절이라고 하는 그 부위가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자세,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를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걷기 운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주 3회 정도 이상 그리고 한 번 걸으실 때 30분 정도 이 정도를 쉬지 않고 평소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고요. 또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 물론 피하셔야겠지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네. 허리는 똑바로 펴시고 무릎을 굽혀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고맙습니다.